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어느 날, 유서 깊은 고장 남원의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잘 익은 과일 향기와 구수한 장국밥 냄새가 뒤섞이고 흥정하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지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터 한가운데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돗자리 위에 한 젊은 처녀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하.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마지막 핏줄로 비록 남루한 옷차림이었으나 그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서하가 사람의 관상을 보아 앞날을 예견한다는 소문은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장터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 중 한 중년 부인이 용기를 내어 서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부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정말로 사람의 앞날을 꿰뚫어 보신다는데 그게 참말이요? 서하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이 부인의 얼굴 구석구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부인께서는 근래 마음에 큰 시름을 안고 계시는군요. 대개 위중한 병환을 앓는 어른이 계십니다. 부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알아놓은 시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것을 어찌 알았을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허나 너무 염려 마십시오. 보름달이 2번 차오르기 전에 병세는 능히 씻은 듯 나을 것입니다. 부인은 서하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기묘한 확신을 느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이내 아이를 잃고 슬픔에 잠긴 젊은 여인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제게도 희망이란 것이 있을까요? 핏덩이를 가슴에 묻고 나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서하는 여인의 손을 가만히 잡고 그 관상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인, 슬픔을 거두십시오. 머지않아 새로운 생명이 부인의 품을 찾아올 것입니다. 동백꽃이 필 무렵, 기쁜 소식이 당도할 것입니다. 참말이신가요? 정말로 그런 날이 다시 올까요? 하늘이 정한 바이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터뜨리며 서하에게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놀라움이 터져나왔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서하는 조용히 돗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내일도 나올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허락하는 한, 이곳에서 사람들의 길을 살피겠나이다. 그날 이후 서하의 예언들은 하나둘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정말로 호전되었고 다른 이들의 소소한 운세들도 그녀의 말대로 풀려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하의 돗자리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리 속에서 유독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것 보시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해괴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 않소. 장터에서 곡식과 포목을 파는 최상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름진 얼굴과 탐욕스러운 눈을 하고 평소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오. 저런 떠돌이가 하늘의 뜻을 어찌 알겠소. 그저 말재주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려는 수작 아니겠소. 최상인은 성큼성큼 서하 앞으로 다가와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내년에 남루한 꼴을 보니 제대로 된 가문 출신도 아닌 듯한데 어디서 관상 보는 법을 배웠느냐. 거짓말로 사람들을 홀리는 게냐. 서하는 그의 모욕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저 서늘한 눈빛으로 최상인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장터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영감. 그대의 관상을 보니 탐욕이 광대뼈에 서려 있고 입가에는 악담의 기운이 맺혀 있구려. 뭐라.
인연이 내가 이 장터에서 가장 성공한 장사꾼인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냐. 머지않아 불길한 화마가 영감의 집을 삼키리다. 평생 쌓아온 재물이 하룻밤새 잿더미로 변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덕을 쌓으시오. 최상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미친 계집이 감히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집에 불이 난다고. 좋다. 만약 내년의 말이 틀린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사기꾼임을 인정하고 이 장터를 떠나라. 그리하지요. 허나 제 말이 맞는다면 영감께서도 다시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조하시오. 당연하지.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서슬퍼런 약조가 오간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다급한 외침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최상인 댁에 불이 났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시뻘건 화염이 최상인의 집에서 치솟고 있었습니다. 건조한 가을바람을 타고 불길은 순식간에 집과 창고를 집어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불을 끄려 애썼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고 날이 밝았을 때 남은 것은 시커먼 잿더미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최상인은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는 서하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장터에 나타난 최상인은 사람들 앞에서 서하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아가씨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바로잡고 선하게 살아가시면 하늘도 영감을 가엾이 여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서하에게는 천기를 누설하는 관상가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녀의 명성은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장터 건너편 주막에서는 한 젊은 선비가 며칠째 서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학문으로 이름난 박선비였습니다. 평소 미신을 배격하고 이치와 학문만을 중시했던 그였지만 서하의 비범한 능력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심한 듯 박선비는 서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가씨께 결례를 무릅쓰고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비께서는 제게 무엇이 궁금하신지요? 저는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미리 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이치에 따른 것인지 아가씨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서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 이치를 묻는 박선비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비님, 하늘과 땅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흐릅니다. 그 기운은 사람의 얼굴과 손, 말과 행동에 흔적을 남겨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지요. 그렇다면 제 얼굴에서는 무엇이 보이시는지요? 서하는 박선비의 얼굴을 한참 동안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과 고든 심성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비님의 관상은 학문에 대한 깊은 조예와 어진 마음씨를 보여줍니다. 허나 곧 그 믿음을 시험하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선비는 자주 장터를 찾아 서하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존중과 연모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장터를 좌지우지하며 백성들을 착취해온 김대감이었습니다. 서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 두려웠던 김대감은 그녀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대감은 자신의 첩인 연시를 불러 은밀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실아, 저 관상쟁이 계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나서서 전현을 사악한 무당으로 몰아 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대감마님,
염려 마십시오. 저 계집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연실이 나타나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계집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년은 사람을 저주하는 요망한 무당입니다. 세상인 영감댁에 불이 난 것도 이년의 저주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장터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은 기세를 몰아 서하를 더욱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년은 젊은 선비들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박선비님까지 꿰어내어 정신을 훌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서하에게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연실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을 헐뜯기 전에 자신의 얼굴부터 돌아보시지요. 서하는 연실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낭자의 관상을 보니 간사한 기운이 눈가에 서려 있고 입술에는 거짓의 빛이 어려 있구려. 머지않아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서늘한 예언에 연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박선비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저는 지난 며칠간 이 아가씨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결코 남을 해하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애쓰는 분입니다. 박선비는 서원이 사람들을 도왔던 사례들을 일일이 들어가며 논리적으로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의 모함이 힘을 잃어가던 바로 그 순간 장터 한편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소. 김참봉 댁머슴이 독을 먹고 쓰러졌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또 불길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 계집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하는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상인의 화재와 이번 독살 사건 사이에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박선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비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김대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방해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비는 서하의 통찰력에 놀라며 그녀와 함께 김대감의 악행을 밝힐 증거를 찾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실이 핏기 없는 얼굴로 장터에 나타나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김대감의 사주를 받아 서하 아가씨를 모함했습니다. 장터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대감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은 김대감의 짓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가 저마저 없애려 했습니다. 연실은 소매를 걷어 팔목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하의 예언대로 그녀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러나 박선비가 미리 관아에 알려둔 덕분에 마을을 벗어나려던 김대감은 결국 관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마을을 괴롭혔던 악인이 사라지자 남원 장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서하의 지혜와 통찰력이 마을을 구했다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장터가 조용해진 저녁, 박선비가 서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서하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주신 자리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곳 남원에서 말입니다. 박선비는 그녀의 대답에서 자신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는 저녁,
장터에는 억울한 이들을 보살피는 지혜로운 관상가와 그녀를 곁에서 돕는 어진 선비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